이거 물 마셔도 돼요, 사장님? 천부산이라는 소림사가 있네. 여기는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이쪽으로 가면 이제 나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기가 이제 천부산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천부산. 이제 오늘은 파리올림픽 개막식이죠. 우리 선수들, 대한민국 선수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제 저기 삼계탕. 복날이기 때문에 삼계탕 먹어야 되는데 삼계탕도 비싸요. 요즘 너무 비싸서 못 먹겠어. 딴 걸로 바꿔야 되지 않나? 냉면으로 이런 걸로. 좀 저렴한 걸로. 아무튼 여기는 의정부의 천부산입니다. 천부산. 누굴 만나러 왔냐? 비운의 공주가 아니라 비극의 공주, 의순공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공주는요, 당시 시대상을 봐야 됩니다. 인조가 병자호란으로, 인조하면 고종, 인조, 선조, 최악의 왕들 아닙니까? 인조가 병자호란으로 항복을 하죠. 청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청과 대신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치욕이죠. 조선의 치욕. 그래도 임진왜란은 우리가 싸웠잖아요. 근데 인조는 싸우지도 않고 나라를 줬잖아요. 그래서 더 비극스럽죠. 그러면서 삼전도의 굴욕을 느끼면서 나라를 뺏겼죠. 그리고 청나라와 군신 간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왕 효종에게 왕위를 계승하죠. 효종이 왕이 계승받자 청나라에서 사신이 옵니다. 사신이 온다는 것은 뭔가를 요구하려고 그러겠죠. 그때 당시 섭정왕이었던 도로곤의 첫 번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 아내를 구하러 옵니다. 내놓으라 하죠. 근데 그때 당시 우린 조선의 상황은 청나라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구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왕과 자손이라든가 그리고 대신들, 딸 중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근데 누가 내놓습니까? 그 상황에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림군이 나에게 딸이 있다고 합니다. 이계윤인데요. 이계윤의 딸 이예숙입니다. 다행히 결정이 되죠. 이예숙이 근데 이제 그냥 보내진 않고 좀 구색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호를 내립니다. 의순이란 작호를 내립니다. 의순, 옳은 일에 따르다 이렇게 해서 의순이란 작호를 받습니다. 비운이 아니라 비극의 공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에 공주한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팔려가는 거죠. 그리고 도로곤을 만납니다. 도로곤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백송골이란 이름을 또 우순에서 백송골이란 이름을 하사받죠. 도로곤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도로곤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역적으로 몰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럼 우순공주는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난 거죠. 재물 취급을 받죠. 그냥 인간이 아니고 재물. 그런데 그 다음 세력을 이어받던 사람이 보로입니다. 보로의 아내, 보로의 두 번째 남편이죠. 우순공주의 두 번째 남편. 보로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보로도 죽어버리네. 이렇게 비극적인 삶,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죠. 청나라에 가서. 그 이후에 이제 1655년에 조선에서 사신이 오는데요. 거기에 이계윤 아버지가 딱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청한테 이야기하죠. 내 딸이 있는데 우순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하니까, 그때 당시는 우순공주는 특별한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도로곤하고 결혼할 때는 정략 결혼이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허락합니다. 보통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돌아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환영을 받을 거라고 믿었죠. 근데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조선의 여자들이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환양녀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순공주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다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조선을 위해서 희생당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외면이죠. 62년 8월에요. 우순공주는 돌아온 지 7년 만에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그때 당시 조선의 시대상을 봤을 때 이렇게 희생양이 되었던
의순공주. 그러나 환영받지 못했죠. 조선은 치욕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감추려고만 했죠. 여기가 바로 의순공주의 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의순공주 지묘라고 적혀 있습니다. 봉도 좀 관리를 했네. 다행이네. 있습니다. 네. 비운의 공주가 아니라 비극의 공주죠. 비극의 공주. 재단도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주택가 뒤에 바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정말로 비극의 공주. 그때 당시 의순공주 묘를 적두리묘라고도 했습니다. 적두리묘. 왜 적두리묘라고 했냐면은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이렇게 가던 도중에 강물로 뛰어들어서 정절을 지켰는데 강물로 뛰어들었을 때 적두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묘를 만들었다고 해서 적두리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정절을 지켰다. 이렇게 그때 당시 우리의 조선의 비극 상황을 좀 어떻게나 숨겨보려고 비극이죠. 비극. 숨겨보려고 이렇게 희생당한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죠, 사람. 그래서 적두리모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 불려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의순공주의 묘로 다 알고 있죠. 조선의 상황의 비극 때문에 본인의 삶에 희생당했던 의순공주. 조선의 치욕스러운 부분을 좀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미화시켜가지고 적두리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이 있죠. 노복이 시신 찾지 못하고 금호동 장사를 지냈다. 적두리 산소라고 부르고 있었다. 전보상 밑에 이렇게 묘가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이걸 좀 없앤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렇게 그래도 정비를 잘 해놨네요. 없애진 않겠지. 아무래도 전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저기가 아버지 묘인 것 같아. 금림군. 여기가 아버지 묘인 거보다 좀 그럴듯하게 해놨네. 아버지 묘는 금림군 이렇게 적혀있네. 지묘라고. 상당히 크네. 여기가 묘는 같이 있네. 네, 지금까지 의순공주 묘에서 함께 했는데 그때 당시 시대상 때문에 의순공주의 존재를 좀 숨기고 싶어 했나 봐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적두리 이야기까지 만들어내면서 의순공주의 좀 아픈 단면을 보여줬습니다. 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벌거벗은 한국사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또 오기도 했고. 자, 참 이제 날씨가 좀 더워져서 제가 잠깐 한 2주 정도 휴식기를 가질까 합니다. 좀 생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휴식기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편안하게 날씨 더위 먹지 마시고 그 중간에 또 제가 쇼츠는 한두 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쇼츠로 만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영상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들은 좀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안녕.